물질의 상태 변화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A는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유매이고 B는 고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체로 되는 승화입니다.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져 분자 간 인력을 이기며 더 자유로운 상태로 변한다는 원리만 기억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는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니 반드시 외워주셔요. 먼저 압력과 부피, 절대온도를 넣어 기체의 몰수를 구하고 분자량은 질량을 그 몰수로 나누면 됩니다. 암모니아의 분자량과 같은 값이 나오지요? 답은 1번입니다. 질소 분율은 분자량 가운데 질소가 차지하는 주량 비율입니다. 각 화합물의 분자량을 구한 뒤 그 속에 든 질소의 질량을 나누어 비교하시면 됩니다. 질소 원자 2개를 가지면서 분자량을 60으로 작은 요소가 질소 분율이 가장 높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결합 에너지는 결합 차수가 클수록 커집니다. 단일 결합보다 이중결합이, 이중결합보다 삼중결합이 더 강하지요. 보기에서 수소와 플로우린은 단일 결합, 산소는 이중결합인데 질소는 두 질소 원자가 삼중결합으로 단단히 묶여 있어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답은 2번입니다. 분자의 질량 비교는 분자량으로 합니다. 각각 구해보면 수소는 2, 메탄은 16, 이산화탄소는 44이고 염소는 2 곱하기 35.5는 71 g/몰입니다. 가장 무거운 염소를 가장 가벼운 수소로 나누면 몇 배인지 나오지요. 반서로 준 염소의 원자량 35.5를 활용하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이 족, 가로줄이 주기입니다. 같은 족의 원소들은 가장 바깥 껍질의 정자인 원자가 전자, 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서로 비슷합니다. 반면 주기가 같거나 원자 번호가 이웃한 원소들은 원자가 전자, 수가 제각각이라 성질이 비슷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이 똑같이 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것도 같은 일족이기 때문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브랜스테드로울이 정위에서 서는 수소이온을 내놓는 쪽, 염기는 수소이온을 받는 쪽입니다. 1번 반응에서 물은 아세트산이 내놓은 수소이온을 받아 하이드로늄이온, 파이드로늄이온 플러스가 됩니다. 수소이온을 받았으니 염기로 작용한 것이지요. 물은 상대에 따라 산도 되고 염기도 되는 양쪽성 물질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염은 물질들 간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부산물을 말합니다. 소금이 대표적인 염인데요. 여기서 염화나트륨, 황산암모늄, 황산칼륨 등은 염이지만 3번 같은 경우는 산화고리가 수소에 의해 산소를 빼앗기는 환원 반응으로 염과는 관련이 없는 반응입니다. 염산은 일가 강산이므로 0.000염이 그대로 0.001몰이고 수소이온 농도도 0.001몰/리터입니다. pH는 수소이온 농도의 산화로그를 취해 음의 보호를 붙인 합치입니다. 0.001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므로 지수만 읽어도 pH 3을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페놀프탈레인은 산성과 중성에서는 무색이고 pH 8.1을 넘는 염기성에서 염분 홍색을 거쳐 붉은색으로 변하는 지시약입니다. 색이 나타나는 쪽이 염기성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산성에서는 색이 없다는 답이 바로 나옵니다. 중화적정에서 무색이던 용액이 분홍빛을 띠는 순간을 종말점으로 잡는 것도 같은 이유이지요. 붉은색이나 청색, 황색 발은 지시약의 색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용해도 곱 계산 문제입니다. 먼저 그램/리터 단위의 용해도를 몰 용해도로 바꿉니다. 염화은의 화학식량은 108 더하기 35.5는 143.5입니다. 염화은이 녹으면 은이온과 염소이온과 2대 1로 나오므로 토이온의 농도는 모이용해도와 같고 그 곱이 용해도 곱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약산의 해리도를 구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약산은 아주 조금만 해리되므로 해리상수 Ka는 초기 농도 C의 해리도 알파의 제곱을 곱한 값과 거의 같습니다. Ka는 C알파 이 근사식을 알파에 대해 정리하면 알파는 루트 10분의 Ka가 되지요. 따라서 약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답은 4번입니다. 산화는 산소를 얻거나 수소를 잃거나 산화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반응에서 만간은 이산화만간에 이서염화만간이 되면서 산소를 잃고 산화수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로 내려갔으므로 환원되었습니다. 반면 염산화 염소는 수소를 잃고 염소가 되면서 산화수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올라갔으므로 산화되었습니다. 수소는 산소와 결합해 물이 되었지만 반응 전후 모두 산화수가 플러스 1로 같아 산화도 환원도 아닙니다. 산화된 성분은 염소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산화제와 환원제는 헷갈리기 쉬운데 판단 기준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산화제는 다른 화학종을 산화시키면서 자신의 환원됨으로 산화수가 감소하고 환원제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면서 자신은 산화되어 산화수가 증가합니다. 3번은 산화제가 다른 화학종을 환원시키고 자신의 산화수는 증가한다고 서술했는데 이는 산화제가 아니라 환원제를 산화한 것이라 앞뒤가 뒤바뀐 문장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금속은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전기와 열을 잘 통하고 두드리면 얇게 펴지는 전선과 깊게 늘어나는 연성을 보입니다. 또 고체 상태에서는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결정 구조를 이루고 반도체나 절연체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전기 전도도가 큽니다. 여기까지는 1번, 2번, 3번 설명이 모두 맞습니다. 다만 금속이 상온에서 모두 고체인 것은 아닙니다. 수은은 예외적으로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4번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전이원소는 주기율표 가운데 3족부터 12족에 자리한 금속 원소들을 말합니다. 밀도와 녹는 점이 높고 여러 가지 산화수를 가질 수 있어 다양한 원자가의 화합물과 차기온을 만들며 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2번, 3번, 4번은 모두 전이원소의 성질을 옳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17족은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같은 할로젠 원소로 비금속에 해당하므로 전이원소와는 전혀 다른 자리입니다. 틀린 설명은 1번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알파선은 헬륨 원자핵이라 양전하, 베타선은 전자라 음전하를 띠므로 전기장 속에서 서로 반대쪽으로 휘어집니다. 반면 감마선은 전하가 없는 전자기파라 전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곱게 나아갑니다. 알파는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감마는 전하 없으므로 기억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벤젠은 불포화 결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첨가보다 체원 반응을 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염소와 반응시키면 클로로벤젠이, 진한 황산과 반응시키면 벤젠술폰산이 곧바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페놀의 수성기는 이런 일반적인 치환 반응으로는 벤젠 고리에 직접 붙지 않고 쿠멘법처럼 특별한 공정을 거쳐야 얻어집니다. 직접 유도할 수 없는 것은 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방향족 탄화수소는 벤젠고리 벤젠의 기본 구조로 봐주는 고리형 불포화 탄화수소를 말합니다. 벤젠고리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톨루에는 벤젠의 메틸기가, 자일에는 메틸기 2개가 붙은 유도체이고 나프탈에는 벤젠고리 2개가 붙어있는 물질이라 모두 반향족입니다. 반면 사이클로펜테인 C5H10은 고리 모양이기는 하지만 벤젠고리가 없는 단순한 포화 고리 탄화수소이므로 방향족이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유기화합물의 이름은 칠환기 위치번호, 치환기 이름, 탄소사슬 이름 순서로 붙입니다. 이 순서만 지키면 어렵지 않습니다. CH3C, HCl, EC3은 탄소가 사슬로 3개 이어져 있으므로 기본 이름은 프로파인입니다. 염소는 가운데 탄소 즉 2번 자리에 하나 붙어 있으니 위치번호 2의 치환기 이름 클로로를 앞에 붙여 이시파스팔려스 이시스로 바로 PAN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고체의 연소 형태는 표면연소, 분해연소, 증발연소, 자기연소 4가지로 정리합니다. 표면연소는 목탄이나 금속분처럼 고체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는 형태, 분해연소는 목재나 종이처럼 열분해로 생긴 가스가 타는 형태, 증발연소는 황인의 나프탈렌처럼 증발한 증기가 타는 형태, 자기연소는 나이트로 화합물처럼 자체 산소로 트는 형태입니다. 반면 확산연소는 가연성 기체가 공기와 만나는 경계면에서 타는 기체의 연소 형태이므로 고체에 속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화재의 급수와 표시색은 짝지어 외워두시면 그대로 점수가 됩니다. 일반 화재 A급은 백색, 유료화재 B급은 황색, 전기화재 C급은 청색, 금속화재 D급은 흑색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소화기가 유리화재에 적응력이 있음을 표시하는 색이니 B급을 뜻하는 황색이 정답입니다. 백색은 종이나 목재 같은 일반 가연물, 청색은 전기설비 화재에 붙이는 표시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셔야 답은 2번입니다.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입니다. 보기의 위험물을 이 역할로 나누어 보면 과산화수소, 과산화나트륨과 질산칼륨은 모두 산화성 물질이라 산소공급원에 해당합니다. 반면 황리는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로 스스로 타는 가연물입니다. 혼자 역할이 다른 것은 황린이지요. 제1류와 제6류는 산소공급원, 제2류와 제3류, 제4류는 가연물이라는 큰 틀로 정리하시면 편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표면연소는 가연물이 열분해나 증발을 거치지 않고 고체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며 불꽃 없이 붉게 타는 연소를 말합니다. 목탄, 수, 코크스, 금속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기의 석탄과 목재는 열분해로 나온 가연성 가스가 타는 분해연소, 황은로가 증발한 증기가 타는 증발연소입니다. 따라서 연소의 주된 형태가 표면연소인 것은 목탄, 답은 2번입니다. 가연성 가스는 폭발한계와 폭발산한계 사이의 농도 범위에 있을 때만 폭발성 혼합가스를 만듭니다. 하한계 아래에서는 가연물이, 산한계 위에서는 산소가 부족해 연소가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폭발한계 농도 이하에서 폭발성 혼합가스를 생성한다고 한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온도가 높아지거나 산소 중에서 폭발 범위가 넓어진다는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제사류 위험물 중 비수용성 인화성 액체는 대부분 비중이 1보다 작아 물보다 가볍고 물에 섞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탱크 화재에 물을 뿌리면 기름이 물 위로 떠올라 넓게 퍼지면서 화재면, 즉 연소면이 오히려 확대됩니다. 뜨거운 유리층 아래에서 물이 급격히 끓어 기름을 밖으로 밀어내는 분출 위험도 생깁니다. 이런 화재에는 포소화약제로 표면을 덮는 질식소화가 알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수소화나트륨은 대상류 위험물인 금수성 물질입니다. 물과 만나면 심하게 열을 내면서 수소나트륨과 가연성 가스인 수소를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나온 수소가 반응열로 곧바로 점화되어 폭발할 수 있으므로 주수소화는 절대 금물이고 마른 모래나 탄산수소염이 분말로 지식소화해야 합니다. 발열 반응과 수소 발생을 함께 짚은 답은 1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할론 121과 할론 131은 할로겐 화물 소화약제이고 탄산수소나트륨은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입니다. 반면 브로민산암모늄, 브롬산암모늄은 불안정한 산화성 물질로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폭발성 위험물이지요. 그래서 소화약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브롬산암모늄이고 답은 3번입니다.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며 산소를 내며 발열하고 이산화탄소와도 반응하기 때문에 물이나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쓰면 오히려 폭발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화재에는 탄산수소염유 분말 소화약제로 반응성을 억제하면서 질식소화해야 하며 마른 모래나 팽창질석도 적응성이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 꼭 정리해두셔요. 답은 3번입니다. 화학부소화기는 외통의 A약제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과 내통의 B약제 황산알루미늄 수용액을 반응시켜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그 가스가 계면활성제 수용액을 부풀려 거품, 즉 포를 형성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일반화재 A급, 유류화재 B급, 전기화재 C급에 모두 적응하는 분말소화약제는 제3종 분말, 곧 제1인산암모늄 인산이수소암모늄입니다. 제3종은 열에 의해 분해되면서 불연성 가스와 인산화물을 만들어 산소를 차단하고 생성된 메타인산이 가연물 표면에 피막을 씌워 일반화재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ABC 소화기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보기를 보면 탄산수소나트륨은 제1종, 탄산수소칼륨은 제2종으로 B급과 C급에만 적응하고 황산나트륨은 소화약제로 쓰이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분말 소화약제는 소화 원리상 종별로 주성분이 정해져 있어 어느 종에도 속하지 않는 물질은 주성분이 될 수 없습니다. 종별 주성분을 정리하면 제1종은 탄산수소나트륨, 제2종은 탄산수소칼륨, 제3종은 제1인산암모늄, 제4종은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반응물입니다. 황산나트륨은 어느 종에도 들어있지 않아 분말 소화약제 주성분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주성분을 순서대로 외워두시면 이런 유형은 바로 걸러집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전기설비 화재는 방전 위험 때문에 물줄기를 그대로 쏘는 봉선 방식이나 전기가 잘 통하는 약재를 쓸 수 없습니다. 물분무소화 설비는 물을 안개처럼 미세한 입자로 뿌려 전기가 타고 클 물줄기가 생기지 않으므로 접근성이 있습니다. 불활성가스 소화 설비, 할로젠화합 물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포소화기와 봉산강화 액소화기는 물이 이어져 감전 우려가 있고 건조사는 적응성표에서 전기설비 칸이 비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네, 포소화 설비 기준입니다. 보조 포소화전은 3개의 노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각의 노즐 선단에서 방사압력이 0.35MPa 이상, 방사량이 400L/min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방사압력 0.35와 방사량 400, 이 두 숫자를 한 묶음으로 외워두시면 어느 쪽을 물어도 바로 답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질산나트륨은 산화성 고체인 제1류 위험물이며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 아닌 그 밖의 것에 해당합니다. 적응성표에서 제1류 위험물 중 그 밖의 것에는 온내,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포소화 설비 같은 물,
포개통과 인산염류 분말, 건조사, 펜창질석이 적응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질식소화가 주요과인 이산화탄소 소화기와 할로제너한 소화기는 적응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로제너한 소화기는 적응성이 없다고 한보기가 옳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이외가 대표적으로 황린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찾는 문제입니다. 포소화 설비는 물을 주성분으로 강수성 물질에는 절대 쓸 수 없지만 금수성이 아닌 제3류 위험물에는 적응성이 있습니다. 포는 거품으로 산소를 차단하고 냉각시키는 소화설비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소화 난이도 등급 미래 5개 탱크 저장소 중 지중 탱크나 해상 탱크가 아닌 것에서 인하정 70도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분무 소화 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참고로 항만을 저장, 취급하면 물분무 소화 설비, 그 밖의 것은 고정식 포소화 설비가 원칙입니다. 좌측 해설의 표를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입니다.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는 자동화 재턴지 설비, 비상경보 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 설비 중 1종 이상의 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소방대의 통신을 돕는 소화활동 설비이지 경보 설비가 아니므로 이 4가지에 들지 않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조문이니 탐지, 경보, 확성, 방송 4가지를 묶어서 암기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전력 방출 방식 또는 국소 방출 방식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의 기준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2.3MPa 이상의 압력 및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 보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저압식은 이산화탄소를 저온 저압의 액체로 저장하기 때문에 압력이 지나치게 오르거나 떨어지면 즉시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2.3과 1.9 두 숫자를 그대로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법령 암기 문제입니다. 제조소 등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면적 100스퀘어미터마다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전기설비에는 100스퀘어미터당 소화기 1개, 이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발화점은 점화원 없이도 스스로 불이 붙는 최저온도입니다. 보기의 발화점은 등유 220도, 벤젠 498도, 다이에틸에터 180도, 휘발유 300도로 가장 높은 것은 벤젠입니다. 인화점이 낮다고 발화점도 낮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염소산 칼륨은 제1위 위험물인 선화성 고체로 분자 안에 산소를 품고 있어 가열하면 그 산소를 그대로 내놓습니다. 고온으로 가열하면 와같이 열분해되어 염화칼륨과 산소기체가 생기지요. 따라서 분해한다, 산소를 발생한다, 염화칼륨이 생성된다는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다만 염소기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오황화인 오황화리는 제1의 위험물인 황화인의 한 종류로 다망색 결정이며 조해성이 있습니다. 물과 접촉하면 와 같이 분해되어 인산과 황화수소를 생성하지요. 황화수소는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유독성 가연성 기체이므로 오황화인은 물기와의 접촉을 반드시 피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해야 합니다. 발생하는 기체는 황화수소이니 답은 2번입니다. 칼륨과 나트륨은 모두 제3류 위험물인 알칼리 금속이라 공통점이 많습니다. 비중이 각각 약 0.86과 0.97로글보다 가볍고 은백색 광택이 있는 물은 경금속이며 수분과 격렬히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고호액인 석기 속에 넣어 저장합니다. 여기까지가 1번, 2번, 3번의 설명이지요. 그러나 두 물질의 지정 수량은 50kg이 아니라 10kg입니다. 50kg은 그 밖의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 유기금속 화합물의 지정 수량이지요. 따라서 공통성질이 아닌 것은 4번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황린의 공기가 차단된 밀폐용기 속에서 260도로 가열하면 정린이 됩니다. 황린은 제3류 위험물인 자연발화성 물질, 정린은 제1류 위험물인 가요성 고체로 서로 동소체 관계이지요. 이렇게 얻은 정린을 연소시키며 로 반응하여 흰연기 형태의 오산화인이 주로 생성됩니다. 인 계열 물질의 연소 생성물은 대체로 오산화인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C2H5O C2H5는 다이에틸에터로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 화물입니다. 에터는 거의 비극성인 유기용매라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입니다. 오히려 부도체라 정전기가 축적되기 쉬워 취급 시 주의해야 하지요. 전기 양도체라고 한 1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물에 잘 녹지 않고 끓는 점이 34.6도로
휘발성이 크며 공기 중에서 폭발성 과산화물을 생성할 수 있다는 나머지는 모두 옳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신기하게 시험 문제에 이황화탄소 관련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인화점 약 -30도, 발화점 약 90도, 끓는 점 40ppm입니다. 인화점이 매우 낮아 취급 시 증기관리와 점화원 차단이 중요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제오류 위험물의 분명 분류 문제입니다. 질산에스터린은 분자 안에 미로칼륨 290척 알코올의 수산기가 만든 에스터 결합을 가진 물질입니다. 나이트로셀룰로스는 셀룰로스의 수산기가 질산과 반응해 에스터 결합을 만든 것이므로 질산에스터류에 해당합니다. 반면 트라이나이트로페놀과 트라이나이트로플루에는 탄소의 나이트로기가 직접 붙은 나이트로 화합물이고 나이트로벤젠은 제사류 제성석유류입니다. 이름만 보고 헷갈리기 쉬운 함정이니 꼭 구별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입니다.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물, 알코올, 에터 같은 극성 용매에는 자유롭지만 비극성인 벤젠이나 석유에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극성은 극성끼리, 비극성은 비극성끼리 녹는다는 용해의 원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물보다 무겁고 분해 방지 안정제로 인산이나 유산을 쓴다는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을 저장, 취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가 군사 목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예외에 해당하지요. 90일이라는 숫자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니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안전거리는 화재나 폭발이 났을 때 주변 시설이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적 규정입니다. 제조소, 일반 취급소,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가 규제 대상인데요. 산화성 액체인 제6류 위험물만 취급하는 제조소는 그 자체가 타지 않아 화재 확산 위험이 작기 때문에 안전거리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보기인 제1류 일반 취급소, 제4류 옥내 저장소, 제5류 옥외 저장소는 모두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죠. 답은 1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이동 저장 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 40도 미만의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 탱크 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인화점이 낮은 위험물은 엔진의 불꽃이나 열만으로도 증기에 인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 수치 문제의 단골이니 원동기 정지 기준 40도를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운반용기 외부에는 위험물의 품명과 수량은 물론 유별에 따른 주의사항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화기 충격주의, 물기염금, 가염물 접촉주의 세 가지를 한꺼번에 표시하는 것은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뿐입니다. 같은 제1류라도 그 밖의 것은 물기염금이 빠지고 화기 충격주의와 가염물 접촉주의만 붙습니다. 물과 만나면 산소와 열을 내놓는 과산화물이라 물기염금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앞서 나온 혼재 기준을 실제 물질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혼재라는 조합은 사류와 이류, 선류, 오류와 이류, 사류, 육류와 이류입니다. 질산메틸은 제오류, 경유는 제사류이므로 오류와 사류 조합이라 혼재가 가능합니다. 반면 과형소산 칼륨과 황린, 마그네슘과 알키랄루미늄, 탄화칼슘과 나이트로글리세린은 모두 혼재 금지 조합입니다. 좌측 해설의 혼재 기준표와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유기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의 저장 창고는 창을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두고 하나의 창의 면적은 0.4 스퀘어미터 이내로 해야 합니다. 한 벽면에 두는 창 면적의 합계는 그 벽면 면적의 80분의 1 이내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옥외 탱크 저장소의 보유 공지는 지정 수량 배수 고간마다 너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500배 이하 3m,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m 이상입니다. 4번은 12m가 아니라 15m로 서술했으므로 틀린 거. 답은 4번입니다. 보유공지표는 구간별 너비를 통째로 암기해 주셔요.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값으로 합니다. 내용적은 탱크 내부의 총부피이고 공간 용적은 화재나 폭발, 넘침을 막기 위해 일부러 채우지 않고 비워두는 부분입니다. 위험물은 온도가 오르면 부피가 늘어나므로 이런 여유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점까지 함께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제조소의 보유공지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이면 너비 3m 이상, 10배를 초과하면 5m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5m 이상이 필요하죠. 암모나의 5개 탱크 저장소는 배수 구간이 여러 단계로 나뉘지만 제조소는 3m에 90분이라 오히려 외우기 쉽습니다. 내 내용이니 그대로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나트륨, 수소와 칼슘. 수소와 나트륨은 물과 접촉 시 수소, 가스를 발생시키지만 인화칼슘은 포스핀을 발생시킨다. 답은 3번입니다. 옥내 소화전 수원의 수량은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 개수의 7.8큐빅미터를 곱해 구합니다.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은 1층에 6개이지만 5개로 보므로 따라서 39큐빅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답은 3번입니다. 옥내 소화전은 개당 7.8큐빅미터에 최대 5개, 옥외 소화전은 개당 13.5큐빅미터에 최대 4개로 짝지어 암기해 주셔요.